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며칠 전 그랜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와 함께 출고 개시일에 대해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번 주인 12월 5일엔 친환경차 고시, 12월 7일 수요일 날은 출고 개시가 되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간 한 주였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적용 후 가격이 공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역시 지금 신규 계약 시 11개월 이상의 긴 예상 납기를 보여줄 만큼 인기가 많기에 많은 대기 고객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엔트리인 프리미엄 트림의 세제 혜택 전 가격은 개별 소비세 5% 적용 시 4,458만 원과 3.5% 적용 시 4,37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 적용 후 가격은 개별 소비세 5% 적용 시 4,315만 원과 3.5% 적용 시 4,233만 원으로 143만 원 정도 가격 인하된 효과가 있었네요. 익스클루시브는 개별 서비스의 5% 적용 시 4,810만 원과 3.5% 적용 시 4,719만 원입니다. 여기 역시 143만 원 차이가 나죠. 가장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는 개별 서비스의 5% 적용 시 5,222만 원과 3.5% 적용 시 5,121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143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개별 서비스의 3.5% 적용 기준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트림 풀업가를 계산해 보면 기본가 5,121만 원에 블랙 잉크 옵션 130만 원, 파노라마 선루프 120만 원, 하이테크 패키지 150만 원,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2는 블랙 잉크 옵션과 중복 선택 불가이니 제외하고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 50만 원까지 해서 5,571만 원이 나오네요. 하지만 이 역시 5% 적용 시는 5,67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와, 이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업가가 제네시스 G80 2.5 가솔린 기본가인 5,507만 원보다 높은 가격대가 나오는 셈인데요. 이제는 정말 그랜저 보러 갔다 좀 더 써서 제네시스 뽑고 왔다라는 우스갯말도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G80 역시 앞으로 있을 페이스 리프트 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겠죠. 그럼 다시 그랜저와의 가격 차이는 벌어지겠지만 당분간은 그랜저와 제네시스 G80 간의 간극차는 많이 좁혀진 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도 왜 개별 소비세 적용을 5%와 3.5%둘 다 써놨나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는 2020년 7월부터 5%에서 3.5%로 연장을 거듭하면서 근 2년간 계속해서 낮춰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달인 12월이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라 12월 안에 출고되는 분들은 안전하게 개별 서비스의 3.5%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월 출고 예정인 분들부터는 5%로 원복될지 모르기에 아마도 정부 발표에 촉각을 세우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내년 예상되는 경기 침체와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높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지는 내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소비세 감면 재연장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6개월 단위로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해오던 조치가 내년에 재연장을 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재연장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도 자동차가 우리 일상에 있어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전이기에 개별 소비세가 적용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도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재연장에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현대차 역시 이렇게 12월에 내놓는 가격표에 개별 서비스의 5% 적용 시와 3.5% 적용을 표기한 것 또한 내심 3.5%로 재연장을 기대하는 눈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이 하이브리드 가격표에 세제 혜택 적용 후 가격이 있죠. 이는 정부 정책의 일환인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에 따른 하이브리드 차는 대당 100만 원, 전기차는 대당 300만 원, 수소차는 대당 40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었던 것입니다. 위의 가격이 143만 원 차이 났던 이유는 교육세까지 합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올해 말까지 적용 기한이었으나 개정안에 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연장의 사유가 탄소 중립 실천 사유도 있었지만 어려워지는 자동차 내수 경기의 회복을 위해 연장을 결정했던 만큼 아마도 이와 비슷한 스탠스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이유로는 2024년 있을
총선이 정부로서는 압박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내년도 역시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국민의 여론을 달랠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에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인데요. 세 번째 이유는 내년 상반기까지 5%대로 예상되는 높은 물가 상승률 또한 정부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개별 소비세까지 인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이중고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측일 뿐인데요. 정부는 이 외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도 검토 중이며 이달 중순경인 19일 정도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하 연장을 할지 발표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연 정부의 선택은 어떤 기조를 가져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